지역농업 네트워크라는 농업 관련된 컨설팅 회사입니다. 거기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떫은 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소득에 더 도움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소개하러 나온 지역농업 네트워크의 정상택 전남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저도 떫은 감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강의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도 혹시나 생산자분들께서 아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떫은 감에 대한 이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개별적으로 마케팅을 잘 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근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이 와닿는 내용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너무나 우수한 분들이 많으세요.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멘사 퀴즈 맞히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독특한 마케팅 전략으로 돈을 더 많이 버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례들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이 안 된다면 우리한테 그러면 더 필요한 마케팅 전략은 뭘까?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한 50분 정도 약속드린 대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떫은 감에 대해서 잘 안다. 감의 효과가 뭡니까? 뭐에 좋아요? 네? 숙취해소요. 숙취해소에 왜 좋죠? 비타민C, 그러면은 술 먹고 난 다음에 그 비타500 이런 거 먹으면 술이 깨나요? 예, 일단 떫은 감하고 단감, 여러분들은 지금 떫은 감이시잖아요, 그죠? 떫은 감하고 단감하고 차이가 뭔가요? 네? 떫고 달고, 그냥 먹을 수 있고 그냥 먹을 수 없고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생육 과정상에 탈삭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떫은 맛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생육 기간 중에 떫은 맛이 사라지면 단감. 그래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생육 기간 중에 다 컸는데도 떫은 맛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탈삭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떫은 감. 이 기준 명확해지셨죠? 여러분들이 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케팅과 관련된 거지 품목과 관련해서는 잘 모릅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잘 모르시네요. 그리고 감이요, 우리나라 3대 과일 중 하나랍니다. 그런 것들 나중에 소비자분들한테 어필하실 때 이런 것들 하시고요. 유명한 데가 진영단감 유명하죠? 그죠? 상주꽃감, 산청꽃감. 광양은 감 유명한가요? 네, 광양 대봉이요? 여러분들 떫은 감 하시잖아요. 대봉도 떫은 감이죠. 어쨌든 광양 대봉이 광양에서만 유명한 거 아니에요? 저는 광양에 이 대봉이나 떫은 감이 유명한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광주에 내려온 지 1년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장성 대봉감 유명한 건 얼핏 들었는데 광양 대봉감이 유명하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어요. 올가을에 좀 찾아 드셔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장성 거 하고요. 그 지리산 어디에 꽃감 유명한 데가 있다 그래서 산들렌가 어딘가 하여튼 거기 꽃감을 먹어봤고요. 올해는 필히 광양 대봉감을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모른다는 얘기는, 농업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제가 모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지도가 아직까지는 광양에서 낮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품질의 떫은 감, 대봉감이 됐건 떫은 감들을 잘 생산해 주셔서 소비자가 언제든지 내가 광양의 감을 먹었는데 맛있더라, 그런 느낌이 계속 퍼져야만 이런 위치에 올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연시하고 꽃감, 그죠?
여러분들의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효과적인 탈삽 방법이에요. 빨리 탈삽이 되고 탈삽된 연시가 오래가는 방법, 그죠? 예전에 이런 것들도 사용했었죠. 지금 사용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카바이드 쓰시는 분 거의 없죠. 불법이라서. 한 4, 5년 전만 해도 이런 문제가 많이 됐었죠. 꽃감의 흰가루. 여러분들은 혹시 꽃감도 하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다 해요. 꽃감 할 때 흰가루 여러분들 안 털고 드시죠? 근데 그걸 왜 털고 먹습니까? 소비자들은 털고 먹어요. 손에 묻고요, 입에 묻고요,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반건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꾸로 알려주셔야 돼요. 이 꽃감의 흰가루가 포도당인 포도당, 몸에 좋은 당. 그렇기 때문에 꼭 털지 말고 드시라.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적 특성, 단감 하나에 100g짜리 기준, 조그만 거죠. 100g 기준으로 봤을 때 단감은 약 83kcal. 그 다음에 연시는 56kcal. 단감보다 연시가 칼로리가 더 낮습니다. 왜? 수분 함량이 많아서. 그리고 요건 뭐겠어요? 235kcal는 꽃감. 꽃감 많이 사가시는 건 좋은데 드실 때 235kcal면요 밥 한 공기가 200kcal 정도 돼요. 200kcal. 그러니까 밥 한 공기보다 더 많이 드시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적당히 드시라고 말씀을 해주셔야겠고요.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게 한 박스를 사셔서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라. 꾸준히 드시라.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셔요. 그렇다고 소비자 탈락에 아니면 비만되게 한 번에 사고 한 박스 하루에 다 드십시오.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생산자는 많이 먹고 없애버려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변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 과일이다 보니까 당분이 약 12%에서 14%. 아까 이제 비타민 C 말씀하셨는데 비타민 C가 다른 과일에 비해서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감의 효능, 카테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밑에 뒤에 보이세요? 저도 저 뒤가 안 보이는데 뒤에는 여기 앞에 보이실까 모르겠네. 그냥 잘 들으세요. 네. 감의 그 감잎에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카테킨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녹차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항산화, 그러니까 몸에 산 물질을 빼서 노화 방지나 이런 것들의 효과가 있고요. 항암과 관련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감잎차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거 하실 때에도 이런 효능들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카테킨이라는 성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C 이게 같이 먹게 되면 그 흡수율이 3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감잎차하고 감하고 같이 드시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숙취 해소와 관련된 숙취에 관련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세트알데히드 어렵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하고 감의 탄닌 여러분들이 그 탈삽을 하게 돼 떫은 맛이 나게 하는 그 탄닌 성분이 있어요. 그거하고 반응을 하면 그게 싹 제거가 된답니다. 그래서 숙취 해소에 좋다. 뒤에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숙취 해소에 좋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효과적인 감 섭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열량이 좀 높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라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도토리 묵하고는 감하고는 좀 상극이랍니다. 같이 탄닌 성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도토리 묵하고 감하고 같이 섭취하는 것들은 좀 피해 주시라.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감잎에 비타민 C 성분, 아까 카테킨 성분과 함께 비타민 C 성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감 가공을 가공하시는 분, 감 가공 뭐뭐 하세요? 꽃감, 이 중에서 있는 거 꽃감, 말랭이,
감식초 하시는 분 있으시고, 또 요 정도가 다 대부분이시죠. 그죠? 집에서 그냥 편히 하실 수 있는 것들. 근데 보시면 뭐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아이스 옹시는 모르시는 분 없죠. 감과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요 감탄닌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액기스입니다. 그 다음에 감을 분말을 냈어요. 그래서 어떤 식품에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뭐 감 카스테라, 감 한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요 홍시 분말 가지고 같이 섞어서 만들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산청 쪽이나 감이 많은 감 연구소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시군에서 많이 개발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청도 와인 터널. 청도 감 유명하죠? 그죠? 청도에 가면 감 와인이 있습니다. 청도 소사운드도 유명하고요. 그거는 이제 축산 쪽이니까 빼시고, 감 쪽으로 보시면 청도에 감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청도 감 와인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 건배주로도 가끔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기존의 터널, 그러니까 폐 터널을 이용을 해서, 터널은 땅 안에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김장독 예전에 땅에 묻으셨죠? 왜 묻으셨어요? 냉장고 역할을 해주잖아요. 똑같습니다. 터널도 자연 냉장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터널을 이용해서 여기에 와인을 다 전시를 했어요. 와인 판매뿐 아니라 관광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감과 관련해서 감의 일반적인 특성이나 그 다음에 가공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도 살펴봤고요. 유통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셨죠? 그죠? 지금 밥 삼시세끼 잘 못 먹으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그죠?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물론 모든 국민이 좀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익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요즘에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여러분들 젊었을 시절에 정말 쌀밥 한 공기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러한 시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상태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떤 걸 요구해요? 소비자들이 좋은 거. 난 돈이 있으니까 좋은 거. 이러한 것들, 고급적인 것들, 그리고 먹었을 때 안전한 거. 내가 먹었을 때 내 몸에 좋고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평균 가구원 수가, 여러분들 집에 식구 몇 명 사세요? 가구당? 둘, 셋 정도 되시죠? 그죠? 내외분이나 아니면은 혹시나 여기 연로 하신 분들 많은데 손자나 이렇게 이제 꼬맹이들만 있는 그러한 형태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애 잘 안 낳죠? 그죠? 2명 삽니다. 2명. 약 2.8명 정도 삽니다. 한 가구에.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대봉감 한 박스, 2명에서 대봉감 한 박스 사다 먹겠습니까? 거의 안 먹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포장 하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편리한 거. 그래서 한 번이라도 손이 덜 가는 거. 샐러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양배추 사고 상추 사고 치커리 사고 쭉 샀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돼 있죠. 마트 가보시면 팩에다가 그냥 여러 가지 섞어서 아예 소스까지 얹어서 놔두죠. 그런 것들을 사 먹어요. 왜? 바쁘고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소비 트렌드도 그래서 그렇게 변하고 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예전에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행복하셨었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나이가 적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뭐 웬만하면 다 외식이에요. 여러분들도 외식 많이 하시죠? 밭에 나가서 감나무 밭에 가서 혹시 참이나 식사를 직접 준비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시나요? 거의 다 시켜 드시죠? 그죠? 그리고 주말에는 또 뭐 가족들 내려오시거나 하면 집밥 드리기 뭐 하니까 뭐 유명한 광양에서 유명한 게 뭔가요? 불고기인가요? 네, 불고기나 아니면 원양식 불고기죠? 그런 것들 대접하러 가시죠. 그만큼 외식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식이 한식이면 좋겠는데 서구식도 많이 들어왔죠. 그런 햄버거들. 요즘 애들 햄버거 잘 먹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안 드셔보셨던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편리한 것들. 이렇게 소비자 욕구하고 소비자 패턴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는 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아마 체감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도 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가공 상품이나 세트 상품, 그리고 이런 고급화나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친환경, 이 중에 친환경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다 농약 치세요? 반응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만 쳐다보시면 제가 예, 어쨌든 소비 패턴이나 상품화 패턴은 어쨌든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리고 고품질,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거나 아니면 무슨 효과가 있거나, 그냥 똑같은 대봉이 아니라 광양의 대봉은 뭔가 다른 몸에 좋은 기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마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품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외식 증대와 관련해서 이러한 업소용 식자재, 아마 단감 같은 경우 식자재 업체로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이나 뷔페 같은 데 가시면 단감 많이 보시죠? 그죠? 그거 다 식자재 업체에서 들여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양 품목, 못 보던 품목들, 대표적인 거 뭐 블루베리, 이런 것들, 없던 품목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생산 쪽에서는 어떻게 변하냐? 여기에 다 맞춰가야 될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나는 내 것만 팔겠다, 그러시는 분 없잖아요. 산지도 마찬가지로 변하죠. 생산도 어쨌든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이 뭘까 계속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시죠. 그죠? 어떻게 하면 상품성 있는 대봉감을 하나라도 더 많이 달리게 할까?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품종, 좀 더 당도가 높거나 좀 더 크거나 좀 더 오래 가거나 하는 그러한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농업도 개개인이 아니라 아예 단지화를 시켜서 대규모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배기술 향상과 같은 노력을 하고요. 포장 및 가공, 예전보다 여러분들 선별 하시는 거 어려우시죠? 선별 잘 못하시면 가격도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보기 안 좋으니까. 들쑥날쑥하면 지금 가격은 어쨌든 규격, 크기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그게 150g짜리도 있고 200g짜리도 있고 100g짜리도 있고 하면 한 박스 안에 그 가격을 정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예전보다 훨씬 더 엄밀화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포장,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소가적 형태, 그리고 특색 포장,
남들보다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감들처럼 나도 그냥 박스에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나는 박스에 구멍이라도 하나 더 내서 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 감 상태가 어떤지 더 많이 보여주는 케이스, 또는 뭐 박스 형태를 감 모양으로 한 케이스, 이런 노력들도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반가공, 아까 이제 뭐 떫은감 가지고 꽃감이나 뭐 감말랭이 이런 것들 하시는데, 그러한 가공 상품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십니다. 유통도 이거에 따라서 변했죠.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생산만 해놓으면 그냥 팔려나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도매시장 갖다 주면 팔렸었어요. 지금은 수요자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유통과 관련해서 변화가 된 게, 여러분들 90년대 중반까지 아마 쭉 기억을 해보시면 그냥 도매시장에 갖다 내면 알아서 팔렸습니다. 뭐 광주 각하시장을 가건 어디를 가건 그냥 되게 단순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포장을 하던 박스에 그냥 담아서 갖다 주면 알아서 가격 나오고 했어요. 지금도 물론 가격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이 안 나오죠. 예전만큼이나. 예전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차이가 거의 없죠. 농산물, 특히 쌀. 어쨌든 그때는 도매시장이 주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특정 소비자가 없었습니다. 도매시장 통해서 중도매인들이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런 그냥 구조였어요. 근데 90년대 중반부터 이마트가 들어서면서,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면서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대형 소비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더 힘드시게 됐죠. 왜? 농산물을 팔려면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서 팔아야 되는데 약 30% 정도가 대형 유통업체에서 팔립니다. 내 거 10개 중에 3개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팔리는 케이스인데, 내가 대형 유통업체랑 거래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의 구조가 나오나요? 대형 유통업체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죠. 그죠? 요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신문에? 대형 유통업체하고 산지하고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판매 수수료 아예 없습니다. 기재를 안 합니다. 그때 대형 유통업체에서 이윤이 나면 조금 주는 거고요. 이윤이 안 나면 안 줍니다. 물론 주겠죠. 그 수준이 산지에서 마이너스 치는 수준까지 주기도 합니다. 판촉 행사, 자기들이 판촉 행사하는데 산지에서 도움이 붙여야 되고요. 판촉물 만들어서 올려야 되고요. 그런 조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판촉 사원도 누가 할지 정해지질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산지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 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산지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다. 근데 걔네들 함부로 못 건드리죠. 왜? 막강한 자본금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니까. 삼성 건드릴 수 있으세요? 롯데, 이마트, 이랜드 쉽게 못 건드리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산지에서 어쨌든 규격화, 그 다음에 대량 공급, 물량 파워를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시면 분명히 깨지십니다. 방향거를 다 모아서 가지고 계시면 그런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규모화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고, 상품 관리,
아무리 규모화가 돼 있더라도 상품이 좋지 않으면 소비자가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 관리, 그 다음에 외계인분들의 재배와 관련된 전문성, 그래서 고품질의 감을 생산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이랜드 이마트죠. 이랜드 리테일 담당 팀장이 팔고 싶은 농산물하고 잘 팔리는 농산물에 대해서 정리를 지가 한 겁니다. 보시면 건강한 농산물로서의 과일, 즉 내 자녀가 먹어도 되는 과일, 이런 거 갖다 달라. 산지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과일, 재배 농가, 좋은 말이죠. 어쨌든 재배 농가, 유통업체, 어쨌든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과일을 만들어 달라. 소문나는 과일, 고객이 먹었을 때 아, 이 과일 괜찮다 라고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과일, 그게 품질이 됐건 맛이 됐건 가격 대비 괜찮은데 가격이 됐건 그러한 경쟁력을 갖춘 과일을 보내달라. 그 다음에 땀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과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재배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가치관, 광양의 밤 농가분들은 이러이러한 의지들을 다 갖고 있구나.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상품화 노력, 마지막으로 시대 흐름을 주도하는 과일. 그래서 고객의 숨겨진 그러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상품을 산지에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 드세요? 네, 이런 과일 없다. 또 저는 딱 이거 보고서 야, 이런 거면 나도 팔겠다. 그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몇 개라도 충족 안 하면 안 받아줘요. 카드 가면 지갑 바꿔보세요. 그쵸? 이렇게 해서 하면 제값을 주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케이스들. 유통과 관련된 얘기고요. 농업정책, 여러분들 계속 제가 힘든 얘기만 드려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농업정책도 바뀌었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조금 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거와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공약이 뭐였어요? 농업과 관련된 거 첨단 기술 도입.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 같으세요? 예, 별로 없죠? 그건 공장 만들겠다는 얘기랑 똑같죠. 어쨌든 과거에는 생산자 중심, 이건 말들은 되게 좋게 써놨지만 어쨌든 생산자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개개인별로 각종 사업들 지원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원받고 계신 거 있으세요? 거의 없죠. 왜? 규모화를 시키다 보니까 농가가 이제 대상이 아니라 조직이 대상입니다. 마케팅 조직이. 여러분들이 다 합쳐서 농업회사 법인을 하나 만드시면 그런 애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조였는데 최근에는 보조 거의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최대 보조해주는 게 40% 정도. 그리고 유통과 관련해서, 산지 유통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 2010년도에 일단은 이 내용이 농식품부에서 나온 건데요. 기존에는 이 모든 대상자들을 다 지원을 해줬어요. 농가도 지원해줬고, 출하에도 지원을 해줬고, 영농조합 법인도 지원해줬고, 농협도 지원해주고, 농협끼리 묶어놓은 조합공동사업 법인도 지원해줬고, 시군 유통회사, 전라도에 많이 있는 시군당 하나의 유통회사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발생을 해요?
산지가 농식품부 말을 안 듣죠. 농산물 가격을 농식품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재작년에 배추 파동. 배추 한 통에 10,000원이 넘어가 버렸어요. 농식품부 욕 많이 먹었죠. 산지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냐.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꼽고요.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산지 조직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하고 계열화하겠다. 좀 어렵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산지 유통 체계를 완성을 하겠다. 결론은 뭐냐면 시군별로 산지 유통 종합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는 작년에 됐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일단은 안 됐고 떨어져 지금 광양시는 수립이 안 된 상태고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산지 유통 종합 계획 안에 광양시 내 모든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통하는 주체를 통일하라는 겁니다. 통합 마케팅 주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는 그 통합 마케팅 주체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대상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러한 중형 조직이나 대형 조직으로 한 시군에서 500억 이상, 1,000억 이상 파는 그러한 유통 조직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 전에 있던 이러한 수급 안정 사업, APC 지원 사업, 표준 규격 물류 표준화 사업, 그 다음에 브랜드 관련된 사업, 교육 관련된 사업, 앞으로는 여기다 안 주겠다. 요 통합 마케팅 주체에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 17년까지 대형 및 중형 산지유통 조직 150개 육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나라 시군이 몇 개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시군이 24개밖에 안 돼요. 전남도가 22개인데 전남도가 22개고요. 그죠? 전국적으로 보면 한 160개 정도 됩니다. 구 빼고 도시 빼고 150개 시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50개 시군에 하나씩. 그 농식품부에서는 150개 조직만 가지고 컨트롤을 하면 산지가 다 정리되게끔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150개 관련된 각종 APC 같은 시설들이 다 계열화를 시켜 놓겠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통과 관련해서 현황 관련해서 조금 이해는 하셨나요? 어렵나요 혹시? 최대한 쉽게 얘기한 건데. 네, 여러분들이 좀 그럼 관심이 있어하는 마케팅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이분 아시는 분? 네, 들어오셨죠? 예, 유명하신 분입니다. 감나루 대표 백성준 씨라고요. 한평에서 처음에 한 8,000평 규모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원래 농업인이 아니셨습니다. 회사 직장 다니시다가 이제 귀농을 하신 거죠. 사모님이 그냥 한평에서 그냥 심심하니까 사모님 그냥 감 농사나 지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 요 기사가 언제 거냐면 2005년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그때 당시 연시를 만드는데, 홍시를 만드는데 너무 농가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시간은 한 20일 정도 걸리죠. 연시 만들려면. 연시 만들어놨는데 상품 기간은 얼마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이제 탈사법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기존에 떫은 맛을 제거하는데 20일 걸렸던 거를 24시간으로 바꾼 케이스죠. 그래서 한번 대박이 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아이스 홍시 보셨죠? 그죠? 야, 이걸로 봤을 때 홍시를 만들어서 연시를 만들어서 놔뒀더니만 감 수확하고 나서 얼마 안 가더라. 연중 판매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얼려서 팔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스 홍시를 개발한 겁니다. 어쨌든 이분의 케이스는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했다 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연중 출하할 수 있는, 그래서 홍수 출하 시기에 가격이 다운됐을 때 남들 안 날 때 시장에 내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마케팅 체계를 갖췄다. 여러분들이 이 수준만큼 하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례로서 일단 받아주시고요. 두 번째, 떫은 감만 하기는 좀 뭐해서요. 단감과 관련돼요. 단감제비라는 창원에서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 어쨌든 약 한 14,000평. 여기는 일사일촌이 좀 잘 돼서 창원이 어쨌든 공업 쪽도 많이 발전을 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들하고 하고 있고요. 여기랑 거래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30%가 무농약, 70%가 저농약. 요거는 5년 전 2008년도 기사니까 지금은 무농약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겠죠. 그죠? 이분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농장에 100년이 넘는 감나무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소비자들이 봤을 때 저 밭은 쭉 감을 해온 곳이다. 여러분들 국밥집 찾아다닐 때 뭐 찾아 드세요? 원조. 그죠? 50년 전통, 30년 전통, 3대 국밥 이런 거 드시죠? 그런 것들이 금방 머리에 꽂히잖아요. 마찬가지 이러한 스토리가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이 14,000평 규모에서 나온 단감이 100개 중에 97개가 상품가입니다. 여러분들 수준 얼마나 되세요? 혹시 상품화 하시는 70% 넘으시나요? 80%?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나요?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는 97%, 그리고 그 중에 30% 자기 자체적으로 명품이라고 칭하는 게 있습니다. 당도는 16브리스 이상, 무게는 280g 이상, 색독에 5 이상, 이런 것들이 30%가 나와요. 그리고 이 30%는 기존 단감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가격을 더 받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판로는 현대백화점. 3배에서 5배 더 받을 수 있는 곳은 백화점밖에 없죠. 그리고 인터넷하고 농장 판매 50%. 이분이 하신 거는 고품질 친환경 생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적시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라. 제가 작년에 해금골드키라는 거를 컨설팅을 쭉 했었는데요. 친환경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근데 겨울에 땅 관리부터 해서 토양 관리부터 해서 3월달 적지, 측지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꽃봉오리 속는 거, 과일 속는 거, 이거 제때제때 안 하면 나중에 수확하실 때 엄청 힘드세요. 마찬가지 과수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재배하시는 대봉감도 비슷할 겁니다. 내가 많이 달리기 하겠다고 무조건 꽃 많이 피고 적과 안 하시고 바로 그냥 재배하시면 쪼만쪼만한 애들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뭔가 가지치기도 전정도 해주시고 적화도 해주시고 적과도 해주시고 최적의 큰 대봉감만을 생산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필요한 시기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 나름대로 3장 통합 이론이라 그래서요. 농장에서는 생산, 그리고 시장에서는 판매,
공장에서는 가공을 하는 요 세 개를 다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세 번째, 현대백화점의 최근 사례이기도 합니다. 현대백화점의 명인명촌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의 특별한 농가 또는 특별한 생산자 아니면 가공업자 이런 것들을 백화점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발굴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상품을 현대백화점에 런칭을 합니다. 요 분 젊으시죠? 그죠? 그냥 사진으로 봐도 이분이 이제 오곡미초라고 하는 식초를 만드시는 분인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애초에 이걸 쭉 하신 게 아니라 IT 업계 프로그래머가 갑자기 식초 생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또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초에 대한 엄청난 열정 이런 것들을 쭉 보여옵니다. 그래서 가양주 전통으로 하는 그러한 식초 생산을 쭉 하고 여기 보면 2008년 식초 최초로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예 현대백화점에 가서 그 백화점에 오시는 고객분들하고 뭐 요리 강습, 식초 강습 뭐 이런 것들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품도 좋아야 되죠. 그래서 무농약 보호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첨가물이 인위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3년간 숙성을 시킨 그러한 것들로 식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분은 나이가 좀 있으시죠? 이분도 스토리가 한국일보 편집국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언론인이 귀농을 해서 제2의 삶을 살았다라는 포인트에 착안을 해서 오신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품은 참기름, 그래서 자체 착유기하고 기름 저장 탱크를 자체 개발해서 지하 안반수에 깨를 4번 세척하고 기름을 3번 걸러서 향이 맑고 색이 청아한 그러한 제품 특성, 남들과는 다른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공산품 그리고 일반 명인이다 라고 하시는 참기름 제조하시는 분하고 또 다른 그러한 차별적 요소를 갖고 있어야 마케팅에 성공한다. 이분은 오미자입니다. 문경하면 오미자 유명하죠. 이르지 넘는 나이에 오미자 농장을 갈구신 분이에요. 이유는 선친이 약재상을 했기 때문에 이 뜻을 잊자. 막판에 인생 말년에 이분의 철학은 오미자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상태, 옛날에 그냥 알아서 크던 그러한 오미자, 그게 가장 약효가 좋다라고 믿고 그러한 오미자만 생산하고 그 오미자를 가지고 이러한 오미자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색들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특색들이 있으신가요? 개별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만드신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대봉감 재배 농가하고 어떤 차별적인 것들이 있을까? 그거를 캐치를 하셔야 개별 마케팅에 성공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케팅 전략. 여러분들은 지금 출하를 어떻게 하시나요? 전량 다 도매시장에 내시나요? 택배도 하시고, 그죠? 네, 농협에도 내시고, 개별적으로 판매도 하시고, 그죠? 출하회 가입되신 분, 출하회가 있나요, 혹시? 영농조합 법인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대봉감 관련해서? 다 그냥
각각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산지에서 뭐 온갖 수집상들이 산지로 와서 박수 열심히 치시네요. 예. 와서 중도메인한테는 상품 팔고 그래서 도매 시장에 내라고 하고 유통업체와는 상품하고 중품에서 할인점이나 뭐 주스용 팔라고 하고 농협에는 뭐 이렇게 해서 잼이나 뭐 그 가공용으로 상하품 요것들이 다 각각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상품은 이거 도매시장에 내면 가격이 잘 나오니까 글로 내고 중품은 농협이 알아서 팔아주겠지 하고 농협에 주시고 하품은 이거 뭐 가공이나 해야겠다. 그래서 뭐 감식조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간말랭이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관련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뭐 특정 업체가 나왔는데요. CJ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형태로 산지하고 계약을 합니다. A급부터 Z급까지 다 통으로 삽니다. 통으로. 선별이고 뭐 필요 없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요. 선별해서 좀 더 좋은 거고 통으로 다 삽니다. 그래서 자기네 기준에 따라서 특품은 케이크에 데코레이션 하는데 딸기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요. 상품은 수출, 그 다음에 상품 중에 일부는 도매 판매, 그 다음에 중화품은 주스나 샐러드용으로, 하품이나 비품은 잼 공장으로, 딸기를 예를 들면 이렇게 팝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조가 훨씬 더 마음에 드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팔까 고민을 항상 하시는데 이 아까운 거를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계약하는 것도 이런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래서 그 안에 베스트 상품이 나오고, 그다음에 좋은 상품이 나오고, 굿 상품이 나오고, 차별화를 둔다. 베스트 상품은 수출, 베러 상품은 이제 뭐 외식이나 상품화 관련된 거, 그다음에 굿 상품은 이제 특판 이런 것들로 쓰인다. 이렇게 MOU 체결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거는 합천군하고 딸기 관련해서 CJ 프레시에이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통합 수집하고 통합 판매하는 그러한 체계로 마케팅을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굳이 전체를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산은 산지에서, 그 다음에 가공은 별도 가공업체 OEM을 통해서, 이 완제품에 된 거는 사업장 조직을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그래서 1년에 이러한 것들, 여기 이제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자기네들 나가는 거에 있어서 각각 역할을 주체마다 주어지고, 마찬가지 이 전체를 다 팔아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푸드 스트럭처를 한번 구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근데 농가 개개인이 하시기에는 엄청 힘듭니다. 시군의 도움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요. 전문가가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감 하나를 놓고요. 감 가지고 뭘 어떻게 만들 거냐. 여러분들 지금 되게 단순하잖아요. 온물로 팔든지, 꽃감 만들든지, 감식초 만들든지, 감 말랭이, 이거 4개밖에 없잖아요.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유자 가지고 쭉 한 건데, 이 다양한 상품들이 쭉 나오고, 각각 그러면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각각 다양한 상품들은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거냐. 좋은 거는 백화점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안 좋은 것들은 일반적인 소비시장에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거꾸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유자의 예를 들어보면 이게 왜 나왔냐면, 유자는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시나요? 유자차, 그거밖에 없는 줄 아셨죠? 유자차를 미국에 가져가 봤어요. 유자청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팔아달라 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그걸 어떻게 먹냐면 빵에 발라 먹습니다. 그러니까 좀 달다. 그래서 요구한 게 유자 스프레드예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먹고 있지만, 이게 수출을 했을 경우에 또는 소비자가 봤을 때 그렇게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품들을 개발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하시기에는
조금 힘든 겁니다. 마찬가지 통합적 구매, 전략적 구매라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감자 원물 전체를 한꺼번에 다 어느 지역 거를 한꺼번에 다 사서 상품을 나눈 겁니다. 1차 상품, 2차 상품, 3차 상품, 부산물. 그래서 1차 상품은 좋은 거.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세척건조 포장해서 이러한 형태로 나가는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요즘에는 아까 신선편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탈피를 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절단을 해서 나가거나 소비자들이 가장 깨끗하고 좋은 거를 드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2차 상품은 전처리나 가공용.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요거는 뭐 썩은 부분 조금 도려내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안에 뭐 감자 흑병 같은 거 그런 거 가운데 거 파면 되고 상처난 것들 제거하고 나머지 이러한 다이스 치는 형태로 나가면 카레용 감자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3차 상품은 아예 분말화를 시켜버립니다. 이거보다 더 상품이 안 좋은 것들. 절반 이상이 상품화가 안 되는 그런 애들은 나머지라도 살려서 분말을 시킨 다음에 감자 관련해서 감자 분말 가지고 녹말가루 만들어서 면을 뽑는다든지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리고 이러한 껍질, 여기서 전처리하거나 여기서 나오는 껍질이나 나머지 흔히 얘기하는 쓰레기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들도 부산물 처리센터를 통해서 감자 농가한테 환원을 해서 땅에 해서 영양분으로 쓰이게 하는, 결국은 뭐냐면 모든 감자가 다 팔리게 하는 그러한 체계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자를 보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제일 조그만 거는 조림용이라고 해서 비싸게 잘 팔려요. 그리고 이러한 큰 것들 100g 이상짜리만 돼도 잘 팔립니다. 문제가 이제 여기에요. 중소담아들. 요거는 20kg 박스에 3,000원 나올 때도 있고요. 4,000원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통비용도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버려야 되냐? 감자 농가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요거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아까 이런 조림 감자용인데 깐 조림 감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50%에서 70%를 더 깝니다. 그래서 요만한 크기로 만들어요. 그게 가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소노 등급 대봉감도 아마 이렇게 케이스를 달면 아마 그런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아예 격리를 시켜서 나머지 상품이 좋은 것들은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놔두고 나머지 가지고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전략적 상태. 마찬가지 연중 공급 체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으깬감자, 통감자, 다이스 감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것도 일시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가공업체들은 연중 쓰잖아요. 그래서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고정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 감자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감자 분말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자 샐러드, 고구마도 할 수 있고 단호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조금 더 나가서 분말 가지고 아예 상품을 더 만드는 거죠. 요거는 이제 상주 오이예요. 오이도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길고 큰 거, 가지런한 거 좋아하시죠? 근데 오이가 그런 것만 생산되는 건 아니죠. 그죠? 구부러진 것도 있고요. 중간에 얇아진 것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시장에 내다 팔면 비용도 못 건져요. 그래서 만든 게 그런 오이 피클입니다. 중간 부분만 딱 떼내고 괜찮은 부분만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한 것들은 먹는 데는 또는 보는 데는 지장이 있지만 맛이나 이런 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팩이에요, 팩. 그래서 오이팩
에 들어가는 그 팩을 여기다 담아서 주고요. 마찬가지. 이건 핸드크림입니다. 이런 것들의 가공 원료로서 그러한 비상품을 쓰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예 이렇게 오이 무침 양념장이라고 해서 양념장하고요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못 쓰는 부분 잘라내고 쓸 수 있는 부분만 이러한 형태로 잘라서 양념하고 주면 소비자가 그거 꺼내고 양념 섞어서 버무리면 이렇게 버무리면 되는 그러한 형태로서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브랜드하고 상품 차별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표 아시죠? 나이키 다 아시죠? 요건 뭔가요? 여기 대충 봐도 아실 거예요. BMW 다 아시죠? 코카콜라 아시죠? 하브 다 아시죠? 그죠? 얘네들은 여러분들 사과 하면 브랜드 알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조금 더 쉽게 이런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행주치마, 거창딸기, 메이빌, 꿈앤들, 아래마을. 왼쪽에 있는 브랜드는 다 아시죠? 요거는 그냥 가방만 놔둬도 아시죠? 여성분들은 뭐예요? 일명 똥이라고 하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죽어도 모르죠? 광양의 브랜드는 뭔가요? 예? 광양 브랜드가 매실, 그거는 품목이고. 여러분들 아시는 농산물 브랜드 있으세요? 없죠? 농산물도 이런 브랜드가 필요하고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잘 되지 않고 있고요.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햇살에. 햇살의 복숭아 혹시 아시는 분? 광양까지는 안 내려오나 봅니다. 예, 소비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햇살에는 경기도 이천하고요. 그 다음에 충북, 음성, 그 지역이 접경 지역이긴 한데요. 거기가 이제 복숭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복숭아를 다 묶어서 하나의 브랜드로 나갑니다. 그리고 선별 기준 다 농가들끼리 다 철저하게 지켜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판매액이 약 700억 정도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 많이 깔렸어요. 복숭아는 7월부터 10월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 브랜드의 힘입니다, 이게. 똑같이 3개 들었어요. 근데 일반 복숭아는 5,800원이고요. 햇살의 복숭아는 9,980원이에요. 그래도 햇살애가 더 잘 팔립니다. 왜? 브랜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명품 왜 사시나요? 내가 그걸 사면 이거는 언제든지 그 값어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햇살애, 내가 10,000원을 주고 햇살애를 사 먹으면 항상 14브릭스 이상의 고당도의 복숭아를 먹었어요. 근데 조금 더 싸다고 해서 한 4,000원 정도 덜 주고 일반 복숭아를 먹었어요. 물론 맛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맛이 없을 때도 있어요. 야, 그러면 6,000원 버린 거 아닙니까? 차라리 6,000원을 버리느니 내가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항상 내 기대에 부응했던 그 복숭아를 먹게 해주는, 그게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차별화. 여러분들은 차별화, 아까 제가 초반에 몇 개 말씀드렸는데 어떤 차별화를 하시고 계시나요? 별로 없으시죠? 예. 이게 다 옛날에 했던 것들이에요. 자두 그냥 상자에 넣어놓으면 지들끼리 부딪혀서 깨지니까 이렇게 캡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다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유리시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사상에 올라갈 만큼 필요한 농산물들을 엮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픈박스. 지금은 복숭아 다 이렇게 나오죠. 옛날에는 복숭아 다 단감처럼 박스에 가려져 있었죠. 그럼 소비자가 못 사죠.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뚫려 있죠. 오픈돼 있죠. 보고서 아, 괜찮다.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요즘에 다 이렇게 바뀌었죠. 요거는 낱개 트레이 하나하나씩 포장을 한 것들, 소포장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이스 홍시 말씀드렸지만 딸기도 냉동 딸기가 있습니다. 연중 먹을 수 있게. 지금은 여기다 조금 더 발전을 했죠. 이렇게 하면 그냥 딸기맛밖에 안 나니까 애들을 위해서 딸기에다가 초코 시럽을 묻혀서 올렸죠. 근데 그닥 호응은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 가공과 관련된 차별화, 그리고 세척사가 세척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봉지 하나하나씩. 그래서 그냥 까서 바로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스 홍시, 그 다음에 세척 고구마, 지금은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 게르마늄 호박, 그냥 호박이 아니라 게르마늄 토양에다 게르마늄을 넣겠죠. 게르마늄 성분이 들어있게 한 거예요. 자색, 한때, 지금도 이제 블랙푸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있지만, 이런 보라벨리와 관련된 자색 고구마들, 몸에 좋다 하니까 이렇게 품종을 개량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양파도 그냥 하얀 양파가 아니라 자색 양파, 이런 것들 아마 마트 가시면 가격차 분명히 나는 거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유럽 토마토인데요, 단단합니다. 되게 오래 갑니다. 일반적으로 토마토 빨개지면 3, 4일 아니면 그냥 물러지죠. 훨씬 더 오래가는 토마토입니다. 이런 차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시장에서 통한다.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마케팅 3요소라고 합니다. 품질, 규격, 물량. 품질 좋아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규격 정확하게 선별을 하셔야 되고요. 물량. 바이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개별 농가하고 접촉을 많이 못합니다. 그 대량으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 여기랑 했는데 소비자가 이만큼 사가는데 어떤 날은 요만큼, 어떤 날은 요만큼. 만약에 광양에서 한다. 그러면 어떤 농가랑 해야 될지 모르고 해요. 거기다가 지금 하나도 조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농가마다 대봉감 수준이 달라요. 어떤 날 들어온 대봉감은 좋은데 어떤 날 들어온 대봉감은 맛이 없고 떫다. 그러면 소비자가 좋아하겠느냐? 소비자가 안 사가기 때문에 거래 못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꾸로 산지에서 그러한 작업들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일본 유바리 메론이라고 유명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몇 명 안 되는 분들끼리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이 키로당 5,000원 정도 하는 거죠. 최고 경락가 250만 원까지 받았던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회원 농가가 똑같은 재배 기술을 하고요. 작부 계획을 다 지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만약에 12월까지 공급을 한다 그러면 일정하게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동일한 상품이 일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일어나고요. 이거는 일본에서도 메론 한 통에 보통 한 7만원, 8만원 정도 해야 드실 수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팔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구조가 산지가 더 크냐, 바이오, 경매사, 중매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가도 달려들고 농협도 달려들고 했을 때 이 구조하고 하나의 산지 조직, 여러분들의 대표 하나 뽑으셔서 우리 단감, 대봉감을 하나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못 산다 했을 때 어떤 구조가 더 큰 힘을 발휘하냐? 당연히 여기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산지가 규모화 되셔야 경쟁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산지에서부터 이러한 소비지까지 가기까지 일련의 체계들이 다 계열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빠져나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격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쏙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토마토와 관련된 기마농협의 장목반이고 사과와 관련된 풍기농협의 장목반 형태입니다. 이렇게 장목반들을 쭉 만드셔가지고 이 장목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이때 뭐 비료 조라면 이때 다 비료 주시고 작업하라면 작업하시고 동일한 품질의 대봉감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주셔야 된다. 일단 그게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케팅 체계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요거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경기도 농가들의 조직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ERP 회원이 따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배일지를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그 포도의 바코드를 찍으면 그 농가가 나오고 이 농가에서 재배한 지금 이 먹고 있는 포도가 언제 무슨 약을 쳤고 언제 무슨 작업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시려면 공동계산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상품은 뭐 얼마, 중품은 얼마 해서 여러분들이 쭉 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다 같이 하나 된 그런 조직화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요 그림 혹시 아시나요?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 더 드리고요. 이게 이제 지하철이잖아요. 지하철에서 이제 엄마하고 꼬맹이가 내리다가 꼬맹이가 요 틈새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 큰 지하철을 어떻게 해? 근데 이제 대학생 한 명이 제일 먼저 지하철을 미는 걸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 해보자 해서 다 밀었더니 지하철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틈새가 더 많이 벌어져서 이제 아기를 꺼낸 그러한 사건이에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혼자 하시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다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꿈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조금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스럽고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